자, 그러면 정치팀 이기주 기자에게 이 문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당내 반발이 좀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 어떤 겁니까? 네, 당초 합당의 명분은 지방선거 승리였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선거에서 이기자 이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합당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네.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권력투쟁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갈등이 커지는 게 어떤 당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을 텐데. 자, 근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여당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하고 나서 현 정부의 이슈들이 좀 심지어 묻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 불만이 있죠. 예. 가령 뭐 주식시장, 뭐 부동산 대책, 뭐 이런 이슈들이 여당에서는 주된 이슈가 아닌 것 같고 정부에서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시점, 합당을 통해 얻는 이익, 이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만 보면 일단 표 계산만 해보면 텃밭인 호남권에서 표 분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반대파들은 합당이 시너지를 못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에 대한 2030 세대 반감, 또 중도층의 반감을 예를 들고 있고 또 중도 실용주의를 당이 표방하고 있는데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요. 합당을 통해서 비교섭단체로의 한계를 또 극복할 수 있고 조국 대표를 민주당 대권주자로 부상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은 온전한 정당인데 합당을 하면 민주당 내 소수 계파로 전락할 우려는 또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합당 찬성파 입장에서는 6.3 지방선거 후에 바로 8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 지금 합당을 마무리 지어야지 지방선거 후에 합당을 하면 전당대회에 너무 촉박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 뭐 이재명 정부 출범이 이제 8개월이잖아요. 합당 문제가 아까 민주당 내 뭐 권력투쟁의 양상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른바 정부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여당에서 친명 그러면 친청 뭐 대결 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꼭 그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닌데 표면상 드러난 것은 그 구도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합당을 해서 정 대표의 당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당대표 취임 후에 6개월 동안 친명계와 계속 갈등을 겪어왔고 상대적으로 친명계에 비해선 당내 입지가 친청계가 좀 좁기 때문에 좀 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과거 친문계 계열의 당원들이 있는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정청래 대표에게 우호 세력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반면 친명계 입장에서는 합당을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하면 지방선거 승리가 합당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해서인지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자칫 합당 갈등으로 지방선거에서 지기라도 하면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합당 중단을 지금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어느 쪽의 목소리가 나오든 간에 사실 정부의 이야기는 좀 묻히는 감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끝으로 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은 합당 반대파가 결집이 돼 있고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성향상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당원 여론조사를 던진 것만 봐도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반면 친명계 인사들 위주에서는 실력 행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다거나 당직 보이콧을 한다거나 하는 실력 행사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악의 상황은 최고위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중에 5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가 됩니다. 네. 그럼 정청래 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위적인 지도체제 개편 이렇게 되면 파국이 되는 건데 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설 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정면 돌파에 성공할지 반대파가 중단을 시킬지 다음 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팀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